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SK이노베이션과 SK-E&S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SK 사업 재편이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선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외면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체기 내에서는 상장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주가치가 비상장사인 SK-E&S와의 합병으로 인해 희석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반대 사유로 꼽혔습니다. 배당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 투자 ETF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주주 환원이 더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점도 배당 투자자들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ETF의 열풍이 지속되자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사이에서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2일 정부의 밸류업 계획에 동참하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키움증권에 이어 업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2024년부터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 성량 35% 이상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세전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2030년까지 자기 주식 1억 주 이상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증권업계에서 두 번째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죠. 현재까지 국내 상장사 2,500여 개 중에서 예고 공시를 포함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만든 뒤 연말까지는 ETF를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수 발표까지 한 달 남짓한 이 기간이 남은 상황인데도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데요. 과연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우선은 7월 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는 개선이 됐지만 아무래도 다가오는 23일 저녁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단이 다소 제한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 FOMC 의사록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고 예. 마냥 좀 안심하고 지켜봐도 좋을지 아니면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어려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좀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상으로 현재 2,700을 기준으로 지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두리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이 아니고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조금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0.25냐 0.50이냐 일단 9월달 금리 인하 모멘텀이
어떤 각도로 이루어지냐 여부에 따라 틀려질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28달러까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가 노출되고 나서 오히려 그 종목을 하단 공격하기 위한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맥점인 79,500원 자리하고요. 하단은 77,700원짜리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시면 77,700원만 내려오면은 다시 상단을 올리는 파동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8일까지 삼성전자가 79,500원을 돌파시켜서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또는 반대로 77,700원을 붕괴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는지 이 두 가지 모멘텀에서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엔비디아하고 엮어서 생각한다면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하방 공격을 유지시키는 파동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75,000원까지 또는 71,000원대까지 공격하는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엔달러 환율을 보셔도 지금 엔달러가 현재 약세 강세로 지금 전환 중입니다. 지금 145달러, 145엔, 우리가 162엔에서 지금 141엔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149엔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지금 145엔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엔화 강세로 계속해서 140엔대를 깨는 파동으로 연결될 거냐 아니면 다시 150원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거냐. 그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위치하고 SK 하이닉스 위치.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상방 구조가 강하게 유지되려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도 엔비디아를 130에서 135달러로 형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전에 신고가 행진이 140달러를 찍고 나서 92달러까지 붕괴시키는 파동이 연결됐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90달러 초반에서 130달러까지 올라왔어도 현재 40달러 이상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단순하게 좋게 나온다는 여지만으로도 140달러를 돌파시키는 파동보다는 저는 반대로 110달러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공격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소극적 대응으로 덤볐다가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 방향성이 붕괴시키는 파동으로 나온다 하면은 우리 종합지수 현재 지수에 따져서 아래로 2,550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소극적 매매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있었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소 좀 가려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몹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실적 발표도 잘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서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시황 흐름을 좀 읽으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있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주호 선생님과 지금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같이 세워볼 수 있으니까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들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관련한 테마주들이 그렇죠. 움직였다. 2차 전지가 움직였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도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자, 저희가 이런 가운데 어떤 테마를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 뭐 온수기 두창 관련주 종목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상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한 이틀 동안 조정파가 좀 유지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그런 종목들을 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미 대선을 관련해서 뭐 해리스 관련주 종목이나 트럼프 관련주 종목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서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섹터로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지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관련주 종목 중에 오늘 유난히 이제 SY 스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Y 그룹이죠.
SI 스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오늘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과 연관된 종목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 표현을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상당히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다만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의 흐름이 원체 또 빠르다 보니까 테마주를 공략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신다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해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자료집도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도 신청하시면서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그 공부 능력도 같이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릴까요, 제가? 네,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 테마를 저희가 또 그렇죠. 꼭 짚어봐야 될 것 예, 예. 같은데 이 관련한 테마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이제 보통 이제 대장주로 따지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트럼프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해리스 관련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다 비트코인 관련주 종목 중에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나중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로 설정을 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군들도 보통 7,500원, 7,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10,000원대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환경 그 패턴 자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종합지수가 만에 하나 조정파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세력 관련주 종목들입니다. 섹터 관련주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제약주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공략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테마주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 대선 관련한 테마주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 후발주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한 정보들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호 선생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국내 증시 대응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졌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호 선생님은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아직도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5일 날 급락장이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이걸 매수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안정적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AI가 신호 하나만 나오면은 다음 날 눌림 매수만 치면 상승할 수 있는 그 신호책을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제가 보편적으로 평균화 시켰을 때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보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멘탈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집에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에 어떤 신호가 나와서 어떤 구조의 수익을 내는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이제 개별 종목들 보시면 하단에서 장대 양봉 기준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이제 어려운분들이 조금 이따게 보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 기준봉이라는 자체를 보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평소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많아지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기준봉이라고 모든 다 기준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같은 장대 양봉이어도 어떻게 보면은 기준봉의 의미는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서 평소 거래량보다 월등히 대량 거래가 나오는 걸 가지고 장대 양봉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봉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와 종가 여기 보시면 이 시가 종가 16% 이상짜리만 가지고 장대 양봉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또한 최근 신고 거래량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짜리의 장대 양봉을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출현하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우리 초보 주린 여러분들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장대 양봉 기준봉입니다. 평소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이고 여기 보면 16% 이상, 거래대금은 300억 이상. 그러면 여기 지금 녹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은 연두색 선인데 연두색 선은 121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전의 저항대 이 장대 양봉이 그려지기 전에 이전에 가두리 파동 속에서 이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이 121선의 위치입니다. 이 121선의 위치가 아래 하단에서 정배열권에서 장대 양봉이 그려지는 애가 하나 있을 거고 또 이제 위에서 120선인데 상단에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1선 상단을 바로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된 장대 양봉 구조만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무조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시즌 6입니다. 6입니다. 청기누설 주식투자 완전 정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상승을 시작하는 골든 크로스라고 제가 이 2탄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신호 체계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매 비법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주식투자법 초보도 할 수 있다. 기준봉 매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증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2탄 상승을 시작하는 골든크로스 이 비법을 여러분들 HTS에다가 주어서 직접 보는 신호체계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설정해서 매매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제가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신호를 만들어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실전 매매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흑산병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적산병도 들어보셨고 흑산병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산병은 하단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면서 양봉 세개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 그것도 물론 조건 전략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상에는 적산병은 상승 추세다. 흑산병은 하락 추세다. 그냥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흑산병이 눌림목 타점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흑산병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방 추세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상방 추세 속에서 음봉의 세개가 나타나면은 흑산병이라는 표현을 드는데 눌림 구조, 아름다운 눌림 구조에서 매매 전략을 짜면은 다시 한번 거기서 N자 파동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도표가 나와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다가 음봉이 3개가 떨어집니다. 음봉이 3개가 떨어지면 흑산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음봉이 3개가 떨어졌을 때 이전의 고가 부분이 지지력이 거의 됩니다. 그냥 붕괴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N자 파동으로 상승 구조를 만드는 때 이
여기 저점에서 여기 폭을 먹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조건 전략이 들어갑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적산병이라 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요. 흑산병이라 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조건 전략이 있는데 흑산병은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 눌림 음봉 캔들을 찾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흑산병 음봉 캔들 땡땡 프로 이상은 제외를 시켜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흑산병에서 음봉 캔들이 발생하는데 3개가 발생하는데 이 음봉이 보통 우리가 뭐 10%, 15% 음봉 3개도 흑산병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맞는 몇 프로 이상을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흑산병의 조건에 들어가려면은 이 매매 조건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흑산병 음봉 캔들이 7% 이상은 제외시킨다. 그러면 7% 이상 흑산병이 만들어져 음봉이 캔들이 발생했다 하면 걔네들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1%부터 7% 구간의 음봉 캔들은 다 매매 대상으로 삼아서 매매 전략을 짜도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간다 하면은 그 매매 전략은 흑산병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수 타점 시 땡땡땡에서 땡땡의 수익 청산한다. 매수 타점 여기 매수를 잡았다 하면은 어느 이상의 상승 속도가 나오는데 매수 청산 시 이제 우리가 매수 잡아서 수익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 청산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1번부터 2번, 3번 해답지는 자료집에다 제가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차트까지 떠넣고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로 진입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메디틱입니다. 이 종목 보면 의료 관련주 종목인데요. 하락 추세가 연속적으로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그려지면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봉 3개가 발생합니다. 음봉 3개. 이 음봉 3개인데 이 음봉은 몇 프로 이상이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된다. 대신 그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서 음봉이 캔들이 마감됐다 가면은 그거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면은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 상한가 언저리까지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 바이오노트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령 과정이 강하게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 추세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음봉이 3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졌을 때 해답지는 여기에 있다겠습니다. 상승 추세 눌림 조정 음봉 찾기 그리고 흑산병 음봉인데 몇 프로 이상짜리의 흑산병이 중간에 껴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3개 연속으로 몇 프로 안쪽에서 형성됐으면은 그 종목을 매매 대상에서 잡았으면은 얘 어떻습니까? 4,500원, 600원대에서 바로 상한가 언저리까지 뽑아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흑산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 원리는 그냥 하락 추세니까 흑산병이 나타나면 절대 매매 대상에서 삼으면 안 된다. 그건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상승 추세 속에서 흑산병이 발생했을 때는 눌림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 전략을 짜도 된다. 만들어도 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호 선생은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음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상한가가 들어갔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은 그 추세를 전환시키지 않은 의지가 좀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음봉이 흑산병 3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음봉의 몇 프로짜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료집을 배포받아서 거기에 형성된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10% 이상짜리만 제외시키면은 음봉 3개면은 매매 전략을 짜도 되겠다. 그럼 매매 전략을 여기서 짜면은 여기가 지금 5,500원대입니다. 근데 장중에는 6,400원, 500원대까지 왔다가 꼬리로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매수 타점 후 거래량이 몇 프로 이상 나오면은 완전 청산을 시켜야 돼요. 그 거래량이 그 이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청산시키고 또 다른 흑산병을 찾아서 또 매매 전략을 짜야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삼성단 제약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하락 추세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음봉 3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음봉 3개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 이상은 넘지 않는 흑산병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 전략 15만 원대에서 매매 전략 쓰면은 바로 16만 원, 17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10% 이상짜리 수익을 바로 고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 8월 5일 날 급락파가 한번 났죠. 다들 모든 종목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돌려섰을 때 음봉 캔들, 흑산병이 발생했습니다. 흑산병이 발생해서 이 조건이 성립되냐 안 되냐 여기에 흑산병 몇 프로 이상은 제외시키면은 나머지는 다 매수 전략으로 삼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 전략을 짰으면은 12만 원 이하에서 다시 2만 2천 원까지 10%가량의 수익을 거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과연 이전 거래량보다 몇 프로 이상 나오면은 수익을 완전 청산시켜도 되고 그 거래량 이상이 안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다 두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 추세 골든 크로스 매매 타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추세 골든 크로스면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는 이평선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평선이 뭐 단기가 중기나 장기를 돌파시키는 파동이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온 오늘 장기 추세 골든 크로스 매매 타점은 여러분들 이평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매 타점과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나 이 중수 고수분들도 실력은 되지만 겁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씩 당하고 나면은 이렇게 급락파가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랬을 때 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다음 날 눈 딱 감고 한 주든 10주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목 선정 또는 시간이 없어 매매가 어렵다는 분들 또한 신호만 뜨면 상승 신호가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신호가 나오면은 제가 이 신호 체계로 매매 전략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전 예시를 보고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는 신호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HTS에다가 수식 신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이제 수식 신호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방송상에는 제가 가려놨어요. 그러면 수식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자료집에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표 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복사 떠서 여러분들 HTS에다가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조 선생이 보는 HTS에서 똑같은 신호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신호인데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신호인데 보시면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보시면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이 2개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또한 매매 신호가 이쪽에 떠 있죠. 그러면 여기 땡땡땡 이동평균선 돌파 캔들이 나오면은 여기에 매매 신호가 저는 이제 별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별표가 나오게끔 매매 신호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신호 다음 날 눌림 매수를 치면 매수 타점치 10%에서 20%의 수익을 거출하는 매매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목 현재 이동평균선 2가지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장대 양봉이 이 종목을 돌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 날 눌림 매수를 쳐 하고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일 만에 4,200원대, 300원대에서 5,700원대까지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매수 타점 시 10%에서 20%만 수익 청산시키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드셔도 10%짜리 수익을 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GS입니다. 이 종목 지금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안 나온지만 보시면 돼요. 매수 신호 여기서 나왔죠? 매수 신호 나온 뒤에 다음 날 눌림 구조를 텄으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3,500원, 3,600원대입니다. 3,500원, 3,600원대에서 바로 급등파가 나오면서 기본 4,500원대까지 한번 올리고 다음은 5,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조는 매수 타점 시 10%에서 20% 욕심내지 말고 10% 이상부터는 청산시키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돼요. 다른 거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가 가능한 종목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KM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하단에서 이평선 아래에서 하단에 수렴 과정 걸치죠. 수렴 과정 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여기 신호가 두 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오면 다음 날 눌림 매수를 칠하겠죠. 눌림 매수를 치면 기본적으로 4,200원, 4,300원대 눌림 매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구조? 5,500원까지 또 올리는 구조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자료집을 신청하셔서 자료집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식 제가 다 세팅해 놨으니까 그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HTS에다가 탑재를 시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렇게 신호가 나와서 종목,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심 종목에서 이 신호가 나왔을 경우 다음 날 눌림 매수를 친다고 하면은 N자 계단식 파동으로 10에서 15%짜리라고 수익을 주면은 청산하는 게임을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돌려서 다른 종목도 나오면 다시 다른 종목도 청산시키고 이렇게 매매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깔려 있죠.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서 두 가지의 이동평균선을 돌파시켰습니다. 돌파시키고 여기서 너는 여기서만 매매를 해야 하고 매매 신호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캔들인지 그리고 그 캔들의 아래에 매매 신호가 나왔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날 눌림 코스를 타면 3,700원에서 4,200원대까지 10% 정도 이상의 수익은 이 종목에서도 충분히 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원리 땡땡땡 이동평균선 돌파 캔들 매수 신호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신호 다음 날 눌림 매수를 치는데 매수 시 10에서 20% 수익은 무조건 챙기자. 더 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도 신호 나온 거 찾아서 다음 종목에서 또 매매 신호를 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GH 신소재 딱 여기서 이동평균선 돌파시키고 신호가 딱 나왔죠. 신호 나오면 다음 날에 눌림 매수를 딱 쳤으면 3,100원, 200원대입니다. 3,100원, 200원대에서 기본 5,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트를 바로 떠가지고 4,100원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3,100원, 2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면 기본 단기간에 70% 이상의 수익을 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표는 10에서 20%, 이 정도만 챙기고 빠져나오자. 이 전략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개별 종목, 순환 종목군들 막말로 그 장대 양봉이 생성됐는데 이 종목이 어디 이평선 21선을 지지받는지 120선을 지지받는지 61선을 지지받는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호가 나온 구조만 책정해서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10에서 20%의 수익은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집 주호 선생 성공 노트 실전 투자 노트 자료집을 받으시면요. 히든 종목을 또 두 종목을 선정해서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두 종목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장대 양봉 기준봉이 형성돼 있고 거기서 N자 파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만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 두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충분히 20%든 30%든 수익은 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이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데 저한테 대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전 노트 자료집에 매수 단가가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3,300원, 1차 3,400원, 또 2차는 3,100원, 3,300원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매수 단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팅된 가격에서 매매 전략만 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패턴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 서 있는 종목이 아니면 저는 매매 전략에 다 제외시켜요. 왜? 지수가 급락을 시킨다고 하면 모든 종목이 다 싸그리 다 붕괴가 되거든요. 하지만 상승 그 N자 파동으로 다시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 기준봉이 있는 종목하고 없는 종목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 지금 기준봉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렴 과정을 걸치면서 이 구간에서 설정을 했는데 한번 딱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았다가 N자 파동으로 지수 반등기에는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더 강하게 세팅이. 그러면 이 구간에서 3,100원, 200원대 매매를 했는데 다음 날 8월 5일 날 그냥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갖고 있어야지. 그러고 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치고 올라오는 속도를 보세요. 왜 올라올까요? 여기에 세력들이 이미 담궈놨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세력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손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속도가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속도면서 수익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자료집에 제가 두 종목을 세팅해놨으니까 자료집 받으셔서
매매 신호도 여러분들 HT에다 세팅하시고 여기 이 두 종목도 여러분들 매매 전략으로 설정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지금 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흑산병 매매 기법과 장기 이평선 추세 매매 전략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저게 진짜일까 말까 신호를 진짜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기 보시면 여기 자료집에 보시면 그 자료집에다가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갭상승 캔들 우리 그 앵커님 이 매매 신호라는 게 네. 그냥 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저거 보면은 수익 좀 나겠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후자이긴 한데 예. 늘 저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러고 아직까지 제공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의심이 되네요. 제가 시즌 1부터 네. 시즌 지금 6 진행하고 있잖아요. 까지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종합 시리즈로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럼 제가 직접 수익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겠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네. 예,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갭상승 캔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 되면은 한 번씩 제가 갭상승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약 2,700개 종목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갭상승만 하는 캔들들이 보통 손으로 꼽을 정도로 갭상승 캔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런 종목만 뽑아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그 갭상승 캔들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인데 이 기법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기법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수급 좋은 종목만 따라 붙어서 거기서 손절을 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갭상승 캔들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가는 조건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대 양봉 기준봉 매매도 약간의 조건 전략은 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 기준봉을 매매 전략을 짜면은 기본 종가, 중심가, 시가, 중심가에서 50% 매매하고 시가에서 눌러주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맞춰놓으면 올라오겠지 안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붕괴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간의 조건 전략은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준봉 하면은 16%짜리 기준봉도 있을 거고 20%짜리 기준봉도 있을 거고 25%짜리 기준봉도 다 틀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 같은 장대 양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 전략을 설정해서 응용시켜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갭상승 캔들 하면은 첫째 갭상승 캔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갭상승 캔들 중 땡땡은 제외를 시키자. 땡땡. 그리고 갭상승 캔들 땡땡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매수 타점 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전 A씨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이 갭상승 캔들이 발생하면은 다음 날 매매 전략을 짠다겠습니다. 그러면 갭상승 캔들이 발생했어요. 이날. 그러면 다음 날 어때요? 이 갭상승 캔들에서 봐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그냥 뽑아버립니다. 이 갭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시효과 이전에 매수세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몇백만 주씩 들어온다는 건데 그 자금이 일반 개인 자금이 아니라 세력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동시효과 9시 땡 하면 시작해서 갭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 다음 날 이날 꼬리로 흔들어놨어요. 그리고 갭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갭을 메꾸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갭에서는 다음 날 눈 딱 감고 한 주든 10주든 100주든 매매 전략을 짜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여러분 것만의 매매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자료집을 배포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년이 되신 분들, 10년이 되신 분들, 5년이 되신 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매매 전략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변함을 주려고 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바꾸시면은요 충분히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익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갭상승 캔들을 꼭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이 종목이 좋아는 보이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한 이후에 언제쯤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신다면 그 매매 타점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 수식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매매 타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행운의 원픽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예.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면 좀 승산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해 그래서 요즘 주셨을까요? 종목 선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우리 보면 그 코로나 관련주 종목들 보세요. 고점 대비 30% 40%씩 바로 붕괴시켜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 거기서 추격 매수 다 하신 분들은 또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 시켜버리기면 당하죠. 그러면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거 정석적인 투자를 안 하고 투기적인 성격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시니까 다음날 바로 당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물타기 했는데 더 하락시켜버리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관련주 종목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여기 차트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뭐 데모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미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다 우크라이나 관련주 종목들인데 이 종목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은 저는 이제 그 가장 기본이 장대 양봉이 서 있지 않으면 종목에서 제외시킨다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난 7월 달에 장대 양봉 상한가를 만들고 여기 11,400원까지 6, 7천 원대에서 11,400원까지 30-40% 이상의 수익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봉도 소기명 음봉이에요. 꼬리 달렸지만은 음봉은 시가 아래에서 끝나면 음봉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기명 음봉으로 혜택 설정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이 지지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준봉의 중심가를 올라탔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스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 같은 날 지금 현재 꼬리로 또 달았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꼬리 달았다는 이유는 오늘 종가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매수세가 안 들어왔으면은 도지가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근데 밑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바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1차 여기 라인. 여기 기준봉의 종가까지는 바로 출발할 수 있고 만약에 하락을 유지시켜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여기 구간 제가 여기 매수가 설정해 놨죠. 1차 매수가 7,900원과 8,900원. 여기 7,900원과 8,100원. 2차 매수가는 7,800원과 7,600원인데 이 종목은 이 구간만 내려와 주면 시장에다가 이 종목에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챙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내일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네몽레인입니다. 네몽레인인데 이 지금 현재 대주주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 이모 씨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회사 측하고 뭐 고소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경영권 분쟁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서로 맞고소를 하고 서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아직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려고 하면요. 바닥권에서 매집형 형태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매집형. 그리고 상단에서도 여기 구조도 매집형입니다. 다 매집형이에요. 근데 하락시킬 때 물량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다 흡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 현재 이 바닥 이쪽에 지금 현재 얼마냐면 11,000원입니다. 11,000원대를 라인을 딱 그어보면은 11,000원대 매매 전략 그리고 윗상단에 이 기준봉의 저가 부분하고 맞물리는 자리. 그러면 여기 1차 매수가 11,400원과 11,600원. 2차 매수가 11,200원과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밝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생각하고요. 2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아직 메리트가 크고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봉의 종가가 1차 목표가가 되고 여기
고가 부분이 2차 목표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한가, 연속 상한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구조를 주호 선생이 직접 짜드릴 테니까 우리가 오늘 그 자료집, 주호 선생 성공 노트 자료집에 매매 기법, 신호, 이 신호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챙기셔도 우리가 이제 장기 추세 돌파, 신호 나오면 다음 날 매수 전략만 짜면 10에서 15%, 20%짜리 수익을 챙긴다는 관점. 그 매매 전략은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서 여러분들 HTS에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2종목까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료집에 2종목 또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 이 시장 그냥 무색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성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행운의 원픽 종목까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이 두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을 참고하신 분들에게만 또 자료집도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자료집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77,700원 부근에서의 주가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시장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흑산병 눌림목 매매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들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2종목을 주셨는데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주호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주호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